3강입니다. 제목은 요지파. 아주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수능의 영어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요. 이렇게 썼나? 어떻게 나뉜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고난도 X. 수능 영어 같은 경우는 지문이 고난도인 지문, 고난도가 아닌 지문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개를 구분하는 방법은 굉장히 명확해요. 뭐 번호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대충 내용을 알면 풀 수 있는 거랑 논리를 써야 되는 거랑 그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고난도가 아닌 문제들은 대충 이해하면 풀려요. 핵심은 대충에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면 모든 지문을 다 풀 수 있고, 대충 뭐 이런 말인 것 같은데 답 이거밖에 없네 이러면 이렇게 풀 수 있으면 고난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러면은 고난도 문제인 겁니다. 그게 고난도랑 고난도가 아닌 문제를 구분하는 것의 차이인데 여러분이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두 개를 푸는 핵심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가 아닌 문제는 대강 내용을 파악하는 게 여러분들의 최우선 목표가 돼야 되는 거고, 고난도 문제를 풀 때는 그게 우선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걸 떠나서 일단 논리를 찾는 게 먼저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은 아주 많이 할 텐데 뒤에 가서 일단은 오늘 공부할 파트는 고난도가 아닌 쉬운 부분인 요지 파악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대강 내용을 파악하면 된다 해서 저도 오늘 대강 내용 파악의 핵심을 두고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게이트웨이 20페이지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being able to prioritize your responses allows you to connect more deeply with individual customers. 그러니까 being able to 동명사 주어인데 뭐뭐 하는 거예요. prioritize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prior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prior에서 나온 말이고 그 다음에 뒤에 이 tize가 붙은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면 우선순위를 얘기하거든요. 우선시하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너의 대답을 우선시하는 것은 네가 개개인의 고객들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한다. allow 다음에 반드시 to가 오는데 그럴 때 뭐 하도록 한다, 뭐 하도록 허락한다는 것보다는 그냥 하도록 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좀 편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 너의 대답, your response이기 때문에 너의 대답이에요. 너는 대답을 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에 신경 쓰는 거는 고객들이랑 너랑 더 가까워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볼게요. be it 이런 거 되게 헷갈려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게 되는 거냐면 이게 구문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다 to에 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to allow, to be.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allow you to connect. 그 다음에 to allow가 아니라 connect구나. allow you to connect, allow you to be 이런 식으로 to 뭐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be 앞에는 to 형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내가 선생님이라면 be에다 밑줄 그어놓고 이거 문법상 틀렸나 안 틀렸나 이런 거 물어보겠죠. Be the one of interaction around a particular delightful or upsetting experience. 그러니까 뭐냐면 one of interaction이 일방향 상호작용 around a particular 대체적으로 delightful 즐겁거나 화가 나는 상황에서 or the development of a longer term relationship with a significantly influential individual within your customer base.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가 대답을 중요시하는 거는 다양한 상황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여기서 일방향 소통, 즐겁거나 화가 나는 상황에서 일방향 소통이나 혹은 장기적인 관계의 발달,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개인과 너의 customer base, 고객 바탕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If you've ever posted a favorable comment, 네가 한 번이라도 favorable comment라는 거는 favorable이 뭐냐면 좋아할 만한 이런 거예요. 즉 선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가 한 번이라도 선표를 달아본 적이 있다면 or any comment for that matter 그러한 종류의 어떠한 코멘트라도 달아본 적이 있다면 about a brand, product or service 그러니까 네가 한 번이라도 브랜드,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선풀이나 그 유형의 어떠한 다른 댓글이라도 달아본 적이 있다면 Think about what it would feel like if you were personally acknowledged by the brand manager. 네가 브랜드 매니저에게 개인적으로 인정되었을 때, 인정받았을 때의 느낌을 생각해봐라.
빕스에 갔어요. 빕스에 갔는데 빕스가 너무 맛있었어. 그래서 I love it 이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너무 맛있어, 나 사랑해 남겼더니 빕스 회장이 여러분한테 Thank you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댓글을 남겼을 때 그것에 있어서 응답을 해줬을 때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느꼈을지를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것을 뭐 빕스의 사례를 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여러분이 잘 체감이 되는 건 유튜브예요. 유튜브 뭐 흔히 뭐 미삼누 이렇게 부르죠. 미미민우 유명한 유튜버인데 미미민우 채널 댓글에 여러분이 뭐 댓글을 달았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더니 미미민우 그 씨께서 김민우 선생님께서 대답을 해줬어요. 열심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을 받는다면 여러분 막 가슴이 뛸 것 같지 않나요? 혹은 더 나아가서 연예인 댓글, 뭐 요새 뭐 윈터, 뭐 카리나 이런 아주 예쁜 아이돌 분들이 인기가 많던데 뉴스 민지 이런 사람들이 나온 뮤직비디오 영상에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이러면서 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 거냐는 거예요. 확실한 건 나쁘진 않겠죠. 좋은 감정이 될 겁니다. As a result, in general, 일반적으로 people post because they have something to say. 사람들은 그들이 뭔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포스트한다. 즉 뭐 댓글을 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댓글을 단다 혹은 뭐 코멘트를 한다. 그죠? And because they want to be recognized for having said it. 그래서 그 댓글을 왜 달겠어? 그들이 want to be recognized for having said it. 그것을 말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인지되어지고 싶기 때문에 댓글을 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친놈도 아니고 그냥 막 시간이 막 나오더라도 댓글을 다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댓글을 담으로써 상대방이 나의 의사를 인지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심리 기저에서 댓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니까 솔직히 그냥 혼자서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영상 보면서 아씨 저 왜 저래 보기 싫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댓글로 남기는 심리는 뭐예요? 난 보기 싫다는 걸 이 사람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거잖아. 내 의사를 표출하고 싶은 거잖아요. 선풀 좋은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너무 좋게 썼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혼자서 좋아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내가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심리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While a compliment to the person standing next to you is typically answered 잠시만요. 위에 안 읽었네. In particular, 부분적으로 when people post positive comments, they are expression of appreciation for the experience that led to a post. 사람들이 긍정적인 댓글을 달았다면 그것은 그 감정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That led to the post. 포스팅으로부터 이끌어진. 무슨 말인지 알겠죠? While the compliment to the person standing next to you is typically answered with a response like thank you. 자,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칭찬은 대부분 typically 같은 경우는 뭐 단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이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칭찬을 한 것은 대부분 response like thank you. thank you 같은 답변으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옆에를 들어 다른 사람이 서 있으면 오늘 입으신 옷 정말 멋진데요? 그럼 이 사람이 쌩까고 이러고 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얘기를 하면 이 사람 뭐라 그래요? 땡큐 고마워 너도 예쁜데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굳이 왜 이런 것을 들었냐면 real life인 거랑 이게 코멘트인 거랑의 차이점을 밝히기 위해서 이걸 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삶일 때는 어때요? 실제 삶일 때는 내가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즉각 대답을 하죠. 하지만 코멘트 인터넷 어플 같은 데 코멘트 남기면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These are lost opportunities to understand what drove to a compliment and create a solid fan based on them. 이것은 뭐다? Lost opportunities, 잃어버린 기회다. To understand what drove compliment and create a solid fan based on them. 자, 뭐예요? 자, 칭찬으로부터 무엇이 이끌어질 수 있고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solid fan base based on them. 그것의 견고한 팬 베이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해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이 댓글을 달았을 때 그 댓글에는 어떤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받은 감사함을 어필하고 싶은 것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어필함은 뭐예요? 상대방이 내가 감사하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마치 real life, 실제 옆 사람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잘 썼어요.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코멘트랑 함께 리플라이가 온다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 제품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든지 이 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간다. 이게 전체적인 맥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강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변은 다음 뭐가 되겠어요?
고객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고객의 브랜드 칭찬에 응답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게 주제가 보통 개괄적입니다. 이 주제를 굉장히 조금한 부분에 달지 않아요. 그럼 오히려 틀린 주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주제, 요지, 제목 다 포괄적으로 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만 이해를 하면은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거죠. 그래서 다음 보면은 이제 엑설사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일단 22페이지 먼저 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해는 되죠. 사실 이거 칠판을 많이 쓸 일이 없어요. 영어는 솔직히 말해서 살짝 좀 사람마다 다 가치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교육 방향이 다르지만 저는 영어나 국어나 둘 다 뭔가 막 쓰면서 이건 이거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영어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고 국어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막 보통 수업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학교 수업이든 학원 수업이든 뭐든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딱 스크린에다가 영어 지문 띄워놓고 빨간 펜 들고 관계대명사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사실상 어떠한 시험도 그렇게 출제하는 시험은 없거든요. 어떠한 시험도 이렇게 네모 쳐놓고 이게 관계대명사니 이렇게 물어보는 시험은 없어요. 요새는 더더욱 옛날에 학력고사 이런 거 볼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 수능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진짜 우리가 이 하나하나의 지문을 보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핵심을 이해하고 거기에 숨어있는 논리를 이해하는 그런 맛으로 영어를 공부해야 된다, 국어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수학은 제가 잘 못해서 할 말은 없지만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막 밑줄 긋고 동그라미 쳐놓고 시어의 의미, 희망 이런 거 쓰지 말고 문제가 물어보는 걸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시를 이해하고 그것을 연결짓는 그런 과정에 1년의 논리의 과정이 국어고 영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논리를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논리. 모든 언어 과목을 공부할 때 외우는 게 아니라 외우는 거는 그거에밖에 적용을 못해요. 영어도 내가 5형식 문장을 완벽하게 공부를 한다 그래서 물론 기본은 다 해야 돼요. 기본은 다 해야 되는데 내가 5형식 문장을 완벽하게 공부를 한다고 해서 다른 5형식 문장이 나왔을 걸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끊임없는 이해와 논리력 훈련 이런 걸 바탕으로 글을 이해해야지 그렇게 막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치면서 외우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서 좀 필기를 좀 싫어하기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좀 사설이 길었고 22페이지 맞나요? 22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재밌게 하자고요. 재밌게. 글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논리를 이해하면서 들어가자고요.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One of the biggest misconception about creativity 이 발음하기가 더럽게 힘들어요. Creativity가 정확한 발음입니다. Is that it takes a brilliant ideas to solve a complex problem. 자, 뭐래요? 창의성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대디하다. 그것이 brilliant idea to solve a complex problem.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뛰어난 아이디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creativity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창의성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미스컨셉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미스컨셉션을 오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창의성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가 뭐냐면 창의성은 뭐다? 아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brilliant한 아이디어다. 참고로 brilliant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약간 뛰어남이 아니에요. 되게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을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고인 이름을 얘기하긴 그런데 스티븐 호킹 박사같이 엄청 똑똑한 천문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어린 대학생이에요. 그 사람이 대학교 수업을 듣는 거야. 그러다 교수님이 나도 발표해봐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교수조차 생각해내지 못할 만한 아이디어를 앞에서 딱 얘기를 해요. 교수가 뭐라 그래요? 책상을 탁 치면서 brilliant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창의성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다 그런 이미지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사실 창의성이라는 게 되게 사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창의성의 사례를 말해보세요. 그럼 뭐 얘기해요? 특수상대성 이론이요.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창의적인 거 아닙니까? 양자역학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진짜 막 세상을 바꿀 만한 것이고 엄청나게 복잡하고 그런 거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오해다.
창의성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While this may be true in pure science. 여기서 while은 참고로 while이 진짜 다양한 용도로 쓰이거든요. 이런 거 좀 알아둡시다. while이 되게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데 이 while이라는 거는 주로 뭐 둘 중에 주로 둘 중에 하나긴 해요. 뭐 동안에 그지? 그 다음에 뭐 반면에 뭐 둘 중에 하나로 쓰는데 반면으로 쓰일 때 의미를 너무 딱딱하게 안 외웠으면 좋겠어요. 뭐 사실 동안에 같은 경우는 딱딱하게 외워도 상관없는데 여기서는 반면에 뭐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해석이 반면에 순수 과학은 이상하잖아요. 앞에서 순수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뭐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뭐 불구하고 살짝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뭐 순수 과학에서는 통하는 이야기일지라지 몰라도 뭐 이런 느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면은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 창의성은 brilliant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아마 순수 과학에서는 뭐 통할지 몰라도 이런 느낌인 겁니다. In most commercial context or even in day-to-day living, it is never that one silver bullet that does the magic. 그래서 이것이 뭐 순수과학, 뭐 물리, 화학, 생명과학 뭐 이런 아주 좀 그런 것 지식들을 다루는 그런 쪽 분야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commercial context, 상업적인 맥락에서 혹은 day-to-day living, 일상생활에서 it is never that one silver bullet, 그것은 하나의 은총알이 아니다. That does the magic, 그 마법을 부리는 하나의 은총알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실버 얼음 맞지? silver bullet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유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단순한 그냥 뭐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은총알이 어디 나오냐면 그 콘스탄틴이라는 영화 알아요? 그게 영화지만 대부분 모를 것 같은데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을 만한 영화라서 콘스탄틴이라고 그 지금 존윅 시리즈 나오는 할아버지 있죠? 할아버지는 아니지 아저씨? 갑자기 이름이 키아누 리브스 아저씨가 출연을 하신 아주 젊었을 때 꽃미남일 때 출연했던 영화인데 악마들을 통치하는 영화예요. 콘스탄틴이. 그게 원작 도서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악마가 있어. 악마가 있어. 그러면은 이 악마를 죽일 때 그냥 총을 쏘면은 이 악마가 안 죽어요. 그렇잖아. 명색이 악마인데 한 발을 빵 맞고 그냥 죽어버리면은 악마로서의 자존심이 안 살죠. 그래서 이 악마는 뭘 맞아야 죽냐면은 은총알을 맞아야 죽어요. 은총알. 왜냐면 옛날부터 은이 뭔가 약간 좀 그런 순수한 뭐 그런 퓨어의 상징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좀 성스럽고. 그래서 이 악마 친구는 은총알을 맞아야 죽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은총알을 브릴리언트한 요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실버 버럿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좀 뭔가 하나의 딱 그런 느낌 있잖아요. 브릴리언트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실버 버럿을 동원을 한 것입니다. It is in fact a series of seemingly simple ideas that counts. 참고로 count는 여러분 요즘 티처스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이런 거 잘 알 수도 있는데 count라는 것은 오히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거 제가 배우는 선생님한테 그렇게 배운 거지만 여러분 단어를 외울 때 특히 반의어를 외울 때 이게 예를 들어 뜻이 10개 있다고 쳐봐. 가령 좀 극단적으로 그랬을 때 이것을 10개의 다른 뜻을 가진 단어라고 이해하면 좀 힘들어요. 그렇잖아. 카운트 미리 얘기하면 카운트 같은 경우는 뭐 세다라는 뜻이 있고요. 중요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세다 중요하다 혹은 뭐 다른 뜻이 있으면 그 10개를 다 외우는 건 너무 힘들잖아. 자, 카운트에 1번 뜻 말해봐라, 뭐 2번 뜻 말해봐라, 뭐 이렇게 외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는 게 좋냐면 모든 언어가 다 그런데 대부분 중심 의미가 있어요. 뭐 이 국어 시간에 배울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주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다리. 이 다리랑 책상 다리랑 분명히 다르죠. 하지만 뭔가 두 개 다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비슷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카운트도 중요하니까 세지 않겠어요? 이게 헛소리가 아니에요. 중요하니까 세는 거잖아요. 안 중요하면 왜 세? 병아리콩 이런 거는 병아리콩. 악마들은 병아리콩을 세요.
너무 얘기가 또 딴 데로 새는데 성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악마들은 병아리 콩을 뿌려놓으면 병아리 콩을 세야 돼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악마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외우는 게 훨씬 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simple ideas that count. 사실은 a series of 일련의 보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The key is to have enough ideas that solve specific parts of overall problems. 굳이 밑줄을 긋는다면 enough 아이디어에 밑줄을 그어야 돼요. 그러니까 to solve specific parts. 그러니까 전반적인 문제의 특정한 부분을 해결하는 충분한 아이디어가 있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야? 솔직히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 뒤에서 저 안 읽을래요. 귀찮아서. 그러니까 뭐야? 뭔가 우리가 아이디어를 대할 때 아이디어,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이란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브릴리언트한 아이디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뭐가 더 중요하다.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금의 단순한 아이디어의 집합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창의성을 만든다는 거야. 하나의 브릴리언트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거야. 가령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해봐. 사업. 진짜 창의적인 사업 뭐 있어요? 코인 노래방 진짜 창의적인 사업이에요. 상상이나 했습니까? 뭐 옛날에 뭐 동전 노래방 이런 거 있었지만 그냥 오버하는 코인 노래방이 아니라 단순히 노래방만 해도 여러분 조선시대 사람들 입장에서 봐봐요. 노래 부르고 돈 내고 노래 부른다는 게 말이 돼요? 돈을 받아야지 노래를 부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거 같은 하나의 사업을 시작한다고 내가 코인 노래방이라는 걸 최초로 국내에 도입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브릴리언트한 코인 노래방이라는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 않아? 하지만 그 코인 노래방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수많은 경영적 절차들, 그런 심플해 보이는 하나의 아이디어들이 크리에이티비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이 글의 핵심인 겁니다. 나머지 읽을 필요 없어. 1번 선지 보는 거예요. 평범한 사고 과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어렵다? 전혀 완전 반대되는 얘기죠. 뛰어난 성과를 달성하려면 창의성뿐만 아니라 끈기 이런 말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또 얘기한 적이 있지만 엑스키워드 찾기예요. 모든 수능 언어 영역은 분명히 선지를 구성할 때 하나는 폭탄, 덫 이런 걸 심어놔요. 밟으면 아야 하고 다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애매한 선지는 없어요. 이건 잘못한 거냐?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애매한데 이러면 이건 네가 잘못하는 거예요. 100%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씩 나가는 게 있어요. 끈기가 엑스키워드고 복잡한 과업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면 탁월한 말했죠. 브릴리언트한 게 아니라고 지금 입이 닳도록 지금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죠. 다른 이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많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창의적 문제를 해올 수 있다. 다음 넘어야 되겠죠. 계속 얘기했잖아요. 코인 노래방 사업 예로 들면서 코인 노래방 만들면서 코인 노래방 동전을 넣어서 노래를 부른다는 그 브릴리언트한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그 사업을 착수해서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들어가는 하나의 단순한 아이디어가 창의적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그게 정답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쓱 읽어보세요. 자,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겠습니다. Sometimes it is hard to know the right things to do for the planet. 가끔씩 행성을 위해서 올바른 게 무엇인지 알기 어려울 때가 있다. 여기까지 대충 딱 봐. 근데 진짜 모든 글이 다 그런데 첫 문장에 그럼 느낌 오면 무조건 맞춰요. 대부분 그래. 이거 진짜 이거 하나 내가 단언한다. 국어든 영어든 첫 문장을 읽었을 때 느낌이 오잖아요. 그럼 그거는 제가 95% 이상 무조건 맞추게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읽으면 딱 느낌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읽으면 느낌 오지 않아요? 무슨 얘기야? 행성. 여기서 행성은 뭐겠어? 저기 E375 위성행성 뭐 이런 거 아니겠죠? 지구일 거 아니야. 지구를 위해서 올바른 일이 무엇인지가 가끔씩 잘 이제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알기 어렵다. 지구를 위한 게 뭔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기 뒤에 스푼가? 뒤에 나오는 얘기인가? 그냥 얘기할게요. 이런 거야. 여러분, 에코백
시장 바구니를 쓰는 게 환경에 좋을까요? 아니면은 비닐 쇼핑백을 쓰는 게 환경에 좋을까요? 이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100이면 100은 다 뭐라고 대답해요? 에코백 쓰는 게 좋죠. 에코 프렌들리. 에코백이 왜 에코백이야? 에코라서 에코백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과연 진짜 그렇냐는 거지. 여러분 에코백을 뭘로 만들어요? 일반적으로 면으로 만듭니다. 면은 뭘로 만들까? 목화, 코튼으로 만들어요. 코튼. 그 코튼이 물 먹는 하나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요. 그 에코백 하나를 생산하는데 거의 진짜 좀 과장 좀 못해서 이 방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의 물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이 물은 어디로부터 끌었을까? 강이나 호수로부터 끌었쓰겠지. 그럼 그 강이나 호수는 어떻게 돼? 메마르죠. 그래 맞아. 물론 맞아. 맨날 비닐백 쓰는 것보다는 하나 에코백으로 쭉 돌려 쓰는 게 낫지. 근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양심의 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코백 여러분 한 번 사면 몇 번 씁니까? 내가 말하는 건 하나의 여러분의 최애 애착 에코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에코백 하나당의 사용의 평균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많아봤자 지금까지 10번? 여러분 집에 에코백 한 10개씩은 있잖아요. 그지 않아요? 어머니가 쓰는 거, 아버지가 쓰는 거 다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는까지 다 합한 10개는 된단 말이야. 제가 알기로 에코백 하나가 비닐 쇼핑백을 쓰는 것보다 환경에 도움이 되기 시작하는 사용 횟수가 최저가 76번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집에 에코백 10개 있으면 760번은 에코백을 들고 장을 봤어야 돼. 학원에 갔었거나. 근데 여러분 진짜 760번을 했을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보니까 저는 첫 문장을 읽으면 이런 생각들이 머리에 슥 스쳐가요. 여러분도 좀 이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뒤에 읽어볼게요. What sounds good may not necessarily be so. 듣기 좋은 게 그러니까 sounds good이 또 듣기 좋다라고 하긴 그래요. 그러니까 sounds good이라는 거는 되게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사실. 보통 어떨 때 쓰냐면은 뭐 먹지? How about eat pizza? Oh, sounds good.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좋은 생각인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좋은 생각처럼 보이는 것이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에코백 쓰는 거 누가 봐도 좋아 보이죠. 하지만 그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Rooftop solar panels, for example, are one of the most expensive and least effective ways to help the environment. 자, rooftop solar panels. rooftop solar panel가 뭐예요? 여러분 뭐 옥상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태양빛이 비치면 어때? 여기서 전기 생산하는 거. 태양광 패널.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많이 설치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태양광 패널은 봐봐요. 이것은 가장 비싸고 가장 덜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래요. To help the environment, 환경을 돕기 위해서. 오케이? Buying local food can actually increase water pollution and waste. 지역 식품을 소비하는 것은 실제로 이 수질 오염을 증가시키고 쓰레기를 많이 만들 수 있다. 솔직히 진짜 여기까지만 읽어도 무슨 내용이겠어? 글의 대강적인 맥락이 무슨 내용이겠어요? 선지 봅시다. 더 이상 안 읽을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지금 제가 이 강의만 지금 평생 찍을 수 없기 때문에. 기술 발전에 따라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줄고 있다. 일단 X 키워드가 하나 두 개가 아니야. 그냥 완전 헛소리죠. 이거는 전혀 내용과 관계없고 재활용보다 사용을 줄이는 것이 환경 보호에도 효과적이다. 재활용 얘기도 안 했고 사용을 줄이는 것에 대한 얘기도 안 했지. 개인의 상황과 행동에 따라 환경에 더 나은 선택이 달라진다. 전혀 아니지. 개인의 상황? 내가 돈이 많으면 이렇게 하고 돈이 없으면 이렇게 하고 전혀 아니죠. 개인의 친환경 실천보다 정부 차원? 정부 전혀 안 나왔고 환경보호 지속적 실천에는 가치관에 잠깐만 뭐지? 다 읽은 것 같은데? 재활용보다 사용을 잠깐만 마지막 한 줄만 더 읽을게요. 왜냐면 제가 이게 원래 따로 먼저 풀어보고 지금은 PDF로 수업을 하는 건데 잠깐만
마지막 부분 한번 볼까요? Each of these choices depends on personal circumstances and behavior. The best solutions for the environment are personal. 그러니까 이러한 각각의 선택지들은 depends on 뭐뭐에 따라 달라진다. 뭐뭐에 따른다. 개인적인 상황이나 행동에 따른다. The best solution for the environment are personal. 그러니까 환경을 위한 가장 좋은 솔루션 해결 방안은 personal. 개인적이다. 그럼 뭐겠어요? 3번 개인과 상황과 행동에 따라 환경에 대한 더 나은 선택이 달라진다. 이거는 조금 예외적으로 맨 마지막 부분에 딱 확실하게 단언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이게 좀 특이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여러분이 실제 시험 상황에서도 충분히 이런 상황을 마주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요지 부분을 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독을 하고 막 내용 정리하고 문제 푸는 학생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 어떻게 그냥 듣기 하면서 슥 읽어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것처럼 앞에 읽었을 때 선지를 봤는데 선지가 뭔지 모르겠다. 구별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구별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읽으면 됩니다. 제가 한 것처럼. 마지막 부분은 확실하게 정답이 있었어요. 그죠? 그 앞에 부분은 전부 다 살이에요. 살이. 여러분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통념이지만 실제로 환경에 도움은 안 되는 것들을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다 읽진 않겠습니다. 참고로 수능 특강 내신 준비를 하는 팁에 대해서 좀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늘 답변하는 게 똑같은데 그냥 글을 완벽하게 이해하면 돼요. 뭐 할 수 있을 만큼,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저 영상 찍죠. 저도 솔직히 좀 부족합니다. 왜냐면 전 이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없어요. 현재 4월 모의고사 대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거에 시간을 투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제 지금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 그 정도면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분야에 있어서 적어도 내가 시험 볼 수능 특강 범위에 있어서는 박사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마음 척척 박사. 그러면은 전혀 부을 거 없다. 되게 좀 단순하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이 문제 좀 풀어야지 1등급이 나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Consider people with disability. 장애가 3번 넘어가세요. 3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봐라. 참고로 disability는 장애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개념이 뭐냐면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disability가 있고 inability가 있거든요. 이건 좀 알았으면 좋겠어. disability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inability라고 하면은 그냥 욕이 그러니까 욕이라고보다 그냥 비판, 비난 정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친구한테 disability라고 하면 이제 손절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중요한 건데 disability는 뭐 장애. 이 장애가 그러니까 물론 우리도 장애라는 걸 꼭 사람이 장애인만 장애라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혼사 장애 혹은 일 처리에 장애가 생겼다 이렇게 써야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에서도 그런 식으로 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장애인, 그죠? 몸에 문제가 있다거나 정신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사람을 disable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physically disabled, mentally disabled 이런 표현을 쓰죠. inability는 반면 무능이야. 무능.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 무능한 사람 할 때 그 무능한 거예요. 무능. 그래서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장애가 있는 사람을 떠올려봐라. Often they are judged using criteria of competence that are biased in favor of non-disabled people. 종종 그들은 컴피턴스가 뭐지? 이게 이것도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컴피턴스는 컴피트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거든요. 컴피트가 뭐죠? 컴피트는 경쟁하는 거지. 그 경쟁을 하려면은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해야 되지 않겠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능력이란 뜻이에요. That are biased in favor of non-disabled. 그러니까 장애가 없는 사람들 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능력에 대한 기준의 잣대로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예시를 볼까? Compare,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verage blind person with an average sighted person. 평범한 맹인과 평범한 시력이 있는 사람을 비교해보자. Who will be more competent in walking from one place to another? 누가 더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갈 때 누가 더 능력이 있겠는가? 누가 더 잘하겠는가? 자,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영어, 수능 특강 영어, 수능 영어, 무슨 토익은 모르겠어. 하여튼 무슨 영어에서는 대부분
영어뿐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티프, 이런 클리셰가 있어. 당연한 질문. 당연한 응답. 이거는 헛짓이죠. 삽질. 여러분, 들어봐요. 여러분, 진실되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진실될까요? 네, 정말 진실됩니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뭐 약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야, 그걸 몰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회통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 여기서 좀 예시를 들면은 메인이 있고 정상인이 있습니다. 누가 더 잘 걸을까요? 누가 더 능력 있게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시력이 있는 사람이 더 잘 간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글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어요? 아니면 그것과 대척점에 있는 반대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어요? 반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읽어봅시다. Who will be, you might think that the sighted person will be more competent because the sighted person can see where he or she going. 너는 아마도 시력이 있는, 참고로 사이트가 시력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 사이트가 시력이라는 뜻입니다. 시력이 있는 사람이 어떨 거라고 생각한다. 더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시력이 있는 사람들은 where he or she is going, 그나 그녀가 가고 있는 곳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통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어떠한 글도 너는 아마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너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리고 그게 맞아. 이런 글은 없어요. 그게 틀렸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But this is using an unfair criterion. 하지만 이것은 불공평한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다. If you think about competence based on fairer criterion of who can best walk with the eye closed, 만약에 네가 능력을 생각한다. based on the fairer criterion, 좀 더 공평한 환경에서 누가 눈을 감은 상태에서 더 잘 걸을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then the blind person will definitely be more competent. 그렇다면 맹인이 훨씬 더 잘할 것이다. 당연하죠. 맹인은 한평생 눈을 가리고 걸었으니까. 이거를 되게 좀 잘 알 수 있는 사례가 뭐냐면 영화 중에서 잘 모르겠다. 영화 제목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맹인 특수부대 출신 맹인 할아버지 집에 강도가 침입해서 호되게 당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그 맹인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강도가 침입했을 때 불을 다 끕니다. 그러니까 왠지 아이러니하지. 강도를 잡아야 되는 입장이 불을 다 꺼버려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무지 똑똑한 겁니다. 왜? 자기는 어차피 눈이 안 보이잖아. 그러면 오히려 눈이 똑같이 안 보이는 fair한 컨디션이 되면 어때요? 눈이 안 보인 채로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가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걸어가는 능력을 평가할 때 누가 더 능력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기 지금 눈을 뜨고 장애물을 살피면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가는데 누가 더 잘 걸어가겠느냐? 그럼 눈을 배제한다면, 시력을 배제한다면 시력 없이 다른 감각 기관만으로 행동해왔던 사람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글은 여기까지만 읽어도 더 이상 읽을 게 없어요. 왜? 충분히 이해가 됐잖아.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판단할 때 불공평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다. 공평한 잣대에서 판단하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했죠. 한번 선정해볼까요? 소외계층이 겪는 어려움은 사회 구조적 모순에 기인한다. 이건 사회문화 교과서 같은 나올 얘기고. 지금까지 장애인인식 개선 교육은 형식적인 경우, 장애인인식 개선이나 교육 얘기가 아니었고, 장애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제도와 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시설 정비 아니고, 사회 소외계층의 정치적 경제권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 아니고, 편견 없이 장애인을 이해하면 그들이 제대로 된다. 5번이 되겠죠. 가령 앞에 있는 예시에서 찾는다면 편견은 뭐겠어요? 눈을 뜨고 있어야 된다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눈을 못 뜨니까 너는 무조건 못 걸어갈 거기까지 능력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핵심적인 얘기였습니다. 4번 볼까요?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마지막 4번입니다. When you think, you are using your imagination to create an image or a picture in your mind of an event rather than the real thing. 네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너는
너의 상상력을 사용할 것이다. 뭐 하기 위해서? To create an image or picture in your mind. 너의 마음속에 이미지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Of an event rather than the real thing. 그러니까 실제보다는 그림을 네가 마음속에 그릴 것이다. 자, 정리해보면 무슨 얘기예요? 네가 생각할 때 너는 실제 그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모든 상상을 할 때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재구성된 겁니다. 가령 여러분이 아버지한테 선물 받을 신형 노트북을 생각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거의 버튼 수 이런 거 생각해요? 저기 화면으로부터 1.5cm 떨어진 곳에 전원 버튼이 있겠지 뭐 이런 상상 안 하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재구성된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능이 담겨있는 노트북을 상상할 뿐입니다. 그 얘기예요. If you're driving home from a football match, reviewing the game in your mind, you're merely imagining what the game was like. 핵심은 like라는 게 담고 있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야. like 대신 다른 동사를 쓸 수 있어요, 여기다가. 하지만 like를 쓴 건 무슨 뜻이야? like는 뭐뭐 같다 이런 느낌이잖아. like는 exactly that 그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축구 경기를 끝나고 왔어. 한 게임 뛰고 왔어. 그러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을 하지. 축구 경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 축구 경기는 진짜 축구 경기가 아니다. 진짜 축구 경기가 아니라는 거야. 축구 비디오를 보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재구성한 거예요. 그게 어땠는지, like였는지를 생각하는 거라는 거야.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오케이? The game is no longer real. 그 게임은 더 이상 진짜가 아니다. It is now only in your mind. 이것은 이제 오직 너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다. 되게 중요한 무슨 수많은 철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 개념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상상을 할 때 그건 진짜가 아니다. 네 머릿속에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In your memory, 너의 상상 속에. It was once real. 그것은 real once. 그것은 한때 진짜였으나 but not any longer. 더 이상은 아니다. Similarly, 이와 유사하게 if you are thinking about how bad your marriage is, 이와 유사하게 네가 너의 결혼이 얼마나 나쁜지를 생각한다면 you're considering it in your mind. 너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다. It's all in your imagination. 그것은 모두 너의 상상이다. You're literally making up your relationship. 너는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너의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The thought you are having about your relationship are just thoughts. 네 관계에 대한 너의 생각은 그냥 너의 생각이다. 진짜 그 관계가 그렇다는 게 아니다. 네가 네 친구랑 싸웠다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싸운 게 아니다. 네가 싸웠다고 생각할 뿐이다. The reason things the thoughts you were 했고 this is why the old saying 이것은 왜 과거 속담 중에 things aren't as bad as they seem 뭐 대상 things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큼 나쁜 게 아니다 라는 옛말이 있는 것은 is almost always true. 그것은 늘 맞는 말이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네가 상황을 볼 때 그것을 나쁘게 판단했다면 실제 상황은 그보다 덜 나쁘다는 얘기예요. 좀 더 좋은 상황이라는 거지. 왜? 네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네 머릿속에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나쁜 게 아니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The reason things seem so bad is because your mind is able to recreate past events. 계속 똑같은 얘기. 그만 읽읍시다.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 상황이 나쁜 게 아니라 네가 머릿속에서 나쁘다라고 생각해서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답은 뭐겠어? 상상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4번 이런 거 아니죠. 상상은 상황도 안 좋아보게 할 수 있는 마음속의 생각일 뿐이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푸는 건지 느낌은 다 오죠. 굉장히 쉬워요. 요지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좀 빈칸이 영어에 꽂히다라고 생각해요. 뭐 많은 사람들은 빈칸을 해석하지 말고 풀어라. 빈칸을 뭐 선지에 비치겠다. 빈칸을 뭐 정답 선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지만 물론 뭐 저도 빈칸을 다 맞추지 못합니다. 항상 풀 때마다 다 맞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빈칸은 빈칸 그대로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매력이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빈칸을 좀 좋아하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그래서 어제는 저는 일단 최대한 요지 위주 일단 순서대로 나가야 되니까 이런 거 요지 주장 이런 거 빨리빨리 나가고 이제 빈칸 같은 건 조금 더 열심히 분석을 해가지고 좀 따로 태블릿에서 강의 진행하든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지 부분을 공부해왔고 앞으로 이렇게 좀 읽고 해석하고 전체적인 내용 파악하는 거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